어머니의 치성. 얼마 안 있으면 고향은 뽑히고 만다. 고향 마을이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나는 시한부 인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비어있는 고향집에 가곤 한다. 마지막에 되겠구나 싶으니 부모님 쓰시던 한 가지 세간에도 감회가 남다르다. 큰 방 윗목 구석에 세워진 배석자리에 눈이 간다. 어머니가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때 윗목에 깔고 시루떡을 올리던 그 배석이다. 볼품으로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세간. 값이 나가는 물건도 아니다. 고향집이 헐리면 함께 없어질 운명이다. 오래 써서 낡고 가장자리 곳곳엔 헝겊을 대어 꿰맨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가 남아있다. 배울 길 없는 어머니를 본 듯 반갑고 만감이 오고 간다. 어머니께서 머리 감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치마기에서 우엉 소리가 일때면 시루떡을 먹을 수 있는 날인갑다 했었다. 오늘도 내 감에는 어머니를 만나고 있다. 윗목에 배석자리를 펴고 집 한 줌을 새로 깔고는 정화수 떠놓고 배석자리 한가운데 떡시루를 올리는 모습이다. 떡시루 뚜껑을 여니 김이 방 안에 가득 피어오른다. 천장으로 욱 한꺼번에 피어오르는 김은 어머니의 치성이 하늘에 닿는 듯하다. 윗목에 차리는 것은 시루떡만이 아니었다. 여름날 강냉이 한두 개를 꺾어다 밥 위에 쪄내도, 울타리에 오이 하나를 처음 따와도, 가을이면 풋감 하나를 우려내도, 핵고구마를 몇 개 캐와도 윗목에 배석자리를 반쯤 펴고 차려놓으셨다. 새로운 음식 하나 만들어 먹을 때도, 이웃에서 이바지가 들어와도, 윗목에 먼저 훈감한 매음을 피운 뒤에라야 우리들에게 먹게 했던 어머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 마음은 지극한 치성이었다. 형님이 외지에 유학하면서부터 초사흘을 세기도 했다. 1년 12달을 빠짐없이 시루떡을 차려놓고 자식을 위해 비셨다.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빌 때면 치성의 말씀을 잘도 하셨다. 초사흘, 명절, 생일, 때로는 자식들이 아파 신열이 펄펄 끓던 날에도 비소는 이어졌다. 경우에 빌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곤 했지만 어진 지향님네로 시작하는 것은 항상 같았다. 어진 지향님네가 생겨주신 지향님네가 다 아무 탈 없이 해주시고, 복은 석수비복을 점지하시고, 명은 동방사기 명을 점지하시고, 인간은 해먹고 살라면 동서남북을 안간데 없이 다 댕기니 아무 탈을 잡지 마시고 키워주시고, 객지가 있는 자손들도 뭔 일이든지 맘먹고 뜻먹고 있는 대로 해주시고, 물 묻은 쪽박에 깨 들어볼 때기, 재수만 대통하게 해주시고, 누워서 삼천리를 앉아서 구만리를 보시는 어진 지향님네가 아무 탈도 잡지 마시고 키워주시고 아무 자착 없이 해주시고, 어머니의 치성의 말씀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어머니의 치성 덕분인지 40여 년을 교단을 지키다가 훈장을 차고 정년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떤 행사에 맞게 이만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한다. 남 앞에 설 때는 자세하게 메모를 하거나 원고를 준비하여 말하곤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은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 때문일까 술술 막힘이 없었다. 요점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를 모르셨다. 늙음하게야 자식들에게 배워서 겨우 정재님, 당신 이름 석자밖에 쓸 줄 몰랐던 어머니. 어떻게 이런 치성의 말씀을 익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외할머니 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들으셨던 것일까? 치성의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어머니께서 비손을 할 때면 까칠까칠한 손에서는 마찰음이 들릴 듯 말 듯 했다. 그 손이 닳고 닳도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빌고 빌었다. 치성을 들이던 간절한 모습,
나는 이때까지 딴 데서는 그런 모습을 대한 적이 없다. 종교가 무엇인 줄도 모르던 어머니였다. 손을 뒤집듯 믿음을 바꾸고 같은 집단에서도 패거리끼리 파당을 짓고 믿음의 탈을 쓴 탈선 행각도 보고 듣는 오늘이다. 종교보다도 거룩한 어머니의 치성을 드리던 모습. 어머니는 그저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었을 뿐이다. 전화. 오냐 나다. 귀에 익은 어머니 목소리. 전화 속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듯한, 조금은 안도하는 듯한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나는 전화 음성이 사무치게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밀린 얘기를 작가처럼 끝도 없이 풀어놓고 싶습니다. 어머니 가신 뒤에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산 묘역에 계시는 어머니지만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받아주는 분이 안 계시니 어쩌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안부 전화를 꼭 드렸지요. 받으시는 음성은 한결같이 오냐 나다 였습니다. 짧은 그 한마디, 긍정과 믿음을 전해오는 어머니 음성. 파도치는 날에도 구름 낀 날에도 어머니 음성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리던 전화 속에서는 어머니의 젊은 날 모습을 함께 보곤 했습니다. 땅거미가 내리던 뒷동네 밭에서 머리에 무겁게 이고 핵고구마 몇 알 치마폭에 담아들고 대반목을 빠져났습니다. 늦은 저녁을 준비하실 때도 대박에 담아온 식량에서 한자밤 집어 좀들이 받으시던 모습을 봅니다. 몸에 밴 전략 습관입니다. 6.25 전쟁 뒤에도 밥 동량 다니는 걸뱅이가 왜 그리 많았는지요. 아침 연기 굴뚝에 피어나면 사리문을 밀치고 아침밥 시킵니다요. 애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식구들 밥상과 같이 외상을 바쳐 의지해서 먹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어린 우리들은 겁먹은 눈으로 창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벌써 어머니 가신 지 10년도 넘습니다. 식구들과 저녁 같이 잡수시고 떡 애기인 증손자 곁으로 가서 누우셨지요. 큰 방에서 주무시라는 말에 여기 조금 있고 잡아서 그런다 하셨습니다. 한참 후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큰 방으로 오셨지요. 아들도 어머니 곁에 눕자 아가 옷 벗고 자거라 하셨습니다. 아들은 곧 뉴스를 보러 나간다며 그대로 어머니 곁에 누웠다가 그만 곤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꿈속 같았습니다. 잠결에 무슨 수상한 기척이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머니는 앉은 채 변기를 붙들고 벌써 주체할 수 없는 코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머니의 두 겨드랑이를 붙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아들의 손에 전해지는 처지는 느낌.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아내를 부르는 다급한 소리에 놀란 식구들이 우르르 큰 방에 몰렸습니다. 아, 그런데 순간 어머니는 몸을 부리고 말았지요. 가시던 순간에까지 평소 몸에 밴 정갈한 생활 습관 때문일까. 변기 시울에 묻은 핏자국을 손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저승이 멀다 해도 문턱밑이 저승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 단 몇 초 사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먼 길을 그렇게 황망히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입원도 하시고 오남매 아들딸의 호강도 받으시고 그렇게 한 석 달 계시다가 가시지 않고 어머니 건강으로 보아 10년 남은 백수를 넘기는 것은 의심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저녁을 드실 때만 해도 소화를 위하여 소주 한 잔만 하시겠다며 달게 드셨지요. 저녁을 드신 지 4-5시간 후의 일이었다면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어머니. 유택에서 만난 아버지께 무슨 말씀부터 하셨는가요? 사시장철 뜨거운 숭늉 찾으셨던 아버지께 숭늉 바치셨나요?
해열내 날짜 받아놓고 입원하신 아버지를 만나 그때 못 입은 옷 곱게 차려입고 사진이라도 찍으셨나요? 아버지는 회갑잔치를 마친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사일손을 놓으시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성 부지런하신 어머니는 그리 못하셨습니다. 뒷동네 달봉산 자락에 어머니의 밭도 이제는 부쳐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천 선산은 그대로 보존된 것입니다. 선산에 계시는 부모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만약 명당이 있다면 이게 명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머니 선산 발치에 떼기밭을 치렵니다. 뒷동네 밭에서 어머니가 가꾸시던 대로 여러 채소들을 철철이 때를 맞춰 가꿔보렵니다. 호박도 심고요. 어머니의 밭에서는 언제나 생명들이 싱싱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었지요. 감자, 고구마, 보리, 호밀.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땅이 수태야. 어머니의 믿음은 모성의 생명력으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오남매도 어머니의 밭에서 무럭무럭 자랐고요. 오늘 만든 떼기밭은 어머니의 밭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우선 무와 배추씨를 넣고 물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새로 장만한 어머니의 밭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가면서 그때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아들 전화 잘 받아주셔요, 어머니. 오냐, 나다.